부모라는 게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는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지난해 8월에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글과 이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올라온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입니다.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 그러니까 코피노를 생각하시니까 코리안과 필리핀의 혼혈, 코피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코피노를 빙자한 사실상 한국 아이였었는데요. 네. 청원 내용이 뭐냐면 필리핀 보육시설에 맡겨진 한국 아이의 부모를 찾는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네. 이 보육시설에서는 처음에 코피노인 줄 알고 아이를 받았는데 네. 아이의 폭력 성향이나 여러 가지 불안 증세가 있고 공격 성향이 많은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코피노가 아닌 한국 아이인 것 같다. 그래서 한국 부모를 찾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 분명히 한국 부모가 와서 맡기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아이의 부모를 찾기 위한 글이 비공개로 국민신문고에 올려왔던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많은 사람 보게 될 거고, 또 관계기관, 특히 수사기관도 눈여겨볼 텐데, 그러면 이 사연을 접하고 해당 부모는 찾았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와 같은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에. 네. 그래서 경찰이 수사 끝에 이 부모들을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필리핀에 가서 코피노다라고 하고 이 아기를 유기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상.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이 아빠, 네. 필리핀에 가서 아이를 버렸던 아빠는 부산에 있는 한의사였고요. 네. 네, 한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피노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요. 어느 한쪽이 필리핀 사람이 돼야지 이제 코피노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 둘 다 한의사. 두 사람 중에 이제 남편, 아빠는 한의사, 엄마도 한국인.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그러면 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필리핀에 가게 됐는가, 그 혹시 사연이 좀 나왔습니까?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2014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는 한의사인데 아이가 정신장애가 좀 있으니까 필리핀에 선교사를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필리핀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다음에 이 아이가 코피노기 때문에 또 자신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엄마는 도망갔다. 일용직에 하고 있어서 돌볼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코피노를 좀 돌봐달라. 그러면서 3,500만 원 기부도 했습니다. 후원 기부 명목으로 3,500만 원 주면서 필리핀 선교사한테 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 네. 속이려고 하려다 보니까 엄마를 데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코피노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필리핀 여성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고, 심지어는 3,500만 원을 주면서 각서를 썼는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 혹시 이 아이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돼도 책임 안 져도 된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 책임 안 물을 테니까 아이를 맡아주세요. 라는 각서까지 이 남자가 쓰게 됩니다. 저 3,500만 원이 나름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아이를 맡아주니까 양육비 명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 명목의 후원금, 기부금을 3,500만 원을 주면서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려면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일용직이라는 사람이 3,500만 원의 거금을 맡기면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건넨 거예요. 뭔가 여기서부터 냄새는 났습니다. 그런데 4년간 이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게 좀 계획된 정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한인 선교사에게 이 아버지가 9살 된 아이를, 당시 9살이었던 이 아이를 맡기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은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는 이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미리 개명을 해놨습니다. 하하. 개명을 해놨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 선교사에게는 그 개명 전에 이름을 알려줬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저기 속이려고 작정했네요, 맞습니다. 진짜. 예, 정말 네. 속이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의 여권을 또 가지고, 그러니까 맡긴 게 아니고 그걸 또 가지고 귀국을 해요, 한국으로. 아이 여권까지 가지고. 예, 예. 아.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연락처까지 변경을 하니까 네. 이 부모를 특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4년간 이 아이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장희영 교수님, 그러면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이 아이가 그렇잖아 좀 정신질환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여기저기 보내주고 사실 필리핀에 가기 전에 또 여기저기 다른 보내준 사연들이 있거든요. 뒤에 네.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과정에 아이의 이 정신상태 당연히 또 안 좋아졌겠죠. 신체 상태도 안 좋아졌고요. 네. 맨 처음에 이 아이를 맡길 때 이 아이의 상태는 경증의 자폐 증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증의 자폐 가벼운 증세였었는데 증세구나. 네. 예, 필리핀의 고아원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중증 정신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중증 정신 장애란 소아 조현병 진단을 4년 후에 받게 됐고요. 심지어는 왼쪽 눈을 실명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 아이의 스트레스도 심했던 것 같고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처음에 맡긴 곳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4년 동안 필리핀 내에서도 이곳저곳 고아원을 이 전전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손에 맡겨졌다, 저기 고아원에 맡겨졌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소아 조현병 진단까지 번졌고 왼쪽 눈 실명까지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4년 동안 이 아이를 필리핀 이영만리 타국에 버린 다음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 이 사람들 발 뻗고 그냥 편히 있었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예. 그 필리핀에 유기를 하고 나서 이 친부와 친모라는 사람들은 정말 뭐 괌, 태국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녔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검찰이 어제 이 사건 브리핑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 사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에도 한 2번 정도 얘를 현지에 맡겼던 적도 있습니다. 2010년경에는 네팔에 잠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경에는 마산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에 한 1년 정도 맡겼고요. 최고 마지막에는 한 4년 1개월 정도 필리핀에 선교사에게 맡겼던 사건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면 네팔 얘기는 또 왜 뭐가 튀어나오네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4년에 필리핀에 맡길 때 아이가 9살이었고 그 이후 4년 동안 여러 가지 중증 정신장애로 발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도 해마다 이 아이가 여기저기로 사실은 버려진 셈이었던 건데 2010년이면 아이가 4살, 5살 이렇게 어린 아이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유기 목적으로 네팔 전문 상담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3주 정도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안 돼서 돌려보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에 또다시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이번엔 60만 원을 주고 기숙시설에 맡기는데 그래봤자 이 아이가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12년에 이번에는 800만 원을 주고 충북 괴산의 한 절 4차례 이 아이를 맡겼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점점 아마 정신질환이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찰 주지 스님이 정신장애가 좀 아이가 있는 것 같으니 부모가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자.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이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주지 스님 몇 번이나 연락을 한 김에 1년이나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과정을 네. 본다면 앞서 제가 2014년에 맡겨질 때 경증 자폐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린 요것도 사실은 어쩌면 더 악화된 수준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이수천 교수님. 이 지금 보면 필리핀에 맡기러 갔던 게 이제 아버지여가지고 아버지라는 사람만 이 나쁜 짓을 한 줄 알았더니요, 앞서 장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 창원에 있는 기숙시설, 창원에 있는 어린이집, 기숙시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요, 그 부인이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손을 잡고 데려갔대요. 그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이를 데려가서 그땐 그랬대요. 아빠 없는 아이다. 아빠 없는 아이를 엄마인 내가 혼자 키우려니까 힘들다 하면서 아이를 맡겼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1년쯤 지나서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다른 아이들과 싸워서 도저히 우리가 못 맡겠어요. 데려가세요. 하니까 이번에는 역할 바꿔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찰, 절에 데려줄 때도 아빠가 갔대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너무 이제 파렴치한 범죄다 부모로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뭐 물론 뭐 원론적으로 보면 신체적 학대만 학대 아닙니다. 이거 네. 완전 학대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네. 문제는 이렇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이리저리 갔다가 버린 결국은 유기불안을 아이한테 갖게 만들어서 결국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부모한테 안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이긴 하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아이 중에도 네.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증 환자들을 부모한테만 계속 돌보라는 그 책임을 떠맡겨 놓는 건 뭐 복지 시스템 안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그건가? 결국은 아이를 돌보지 못하면 부모가 아이를 이리저리 심지어는 외국까지 갖다 버려야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물론 이 부모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많은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둔 부모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키워야 되는 이 책임이 국가에는 없느냐 하는 네. 게 저는 좀 쟁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네. 물론 이 부모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대책도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필리핀에서도 네팔에서도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는 개인적 추정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그냥 버린 거예요. 한이 사는 집이 경제적 여건이 안 됐겠습니까? 자기들은 아이를 필리핀에 맡겨놓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가 싫은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예. 잡힌 사람들 이 부부 대체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좀 충격적인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템플스테이, 불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시켰다라고 하고 영어를 상당히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좀 만나지를 못했다는 식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이 방임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일단 남편을 구속 기소하고 이 부인은 불구속 기사했다는데 불구속이라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가 단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이가요. 아빠한테 저 보내지 마세요 이러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정말 이 사건 두 사람이 어떤 죄에 처해질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분노도 치밀고요.